박찬대가 산불 난 거에 대해서 지원을 민주당에서 해줄 테니까 마은영이를 임명하라. 산불 지원하는 거하고 마은영이 임명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3월 28일 금요일 녹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항상 토요일날 2시, 그 다음 화요일날 2시 1, 2부로 해서 제가 이제 여러 번 해드리고 싶어도 저도 이제 손님 받는 어떤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는 못 해드려요. 지금 산불 때문에 정말 나라가 영남 쪽에 아주 초토화가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정말 천개의 흐름을 보는 사람으로서 정말 뭐 제 개인 생각이지만 저도 이제 특수부대를 나왔지만 군부대에서 투입하는 거를 7,000명 정도 아마 투입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대장도 아마 큰 결단을 내리고 아마 정말 옷벗을 각오를 하고 아마 제가 볼 땐 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참된 군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사리는 이제 군인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아마 방송에서 제가 한번 예견을 한 적이 있어요. 시신 찾다가 강물에 쓸려내려서 이제 죽은 최상병 그 사건으로 해서 민주당이나 이제 어떤 좌파에서 그걸 가지고 뭐 특검하자 해가지고 뭐 온 나라를 뭐 진짜 이제 특검 전국으로 또 만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방송한 게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정말 국가에 비상사태가 있었을 때 어쨌든 군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군대 생활에서 대민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눈이 많은 대민 봉사하는 게 이렇게 군대에서는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군 지휘관이 정말 재난이 있었을 때 군을 투입하는 지휘관이 있겠는가? 말 그대로 진짜 사단장이고 대대장이고 다 목 날라가는데 뭐 군인 한 명만 죽어도 그 최상병 사태를 봤듯이 절대 앞으로는 군 투입이 좀 어려울 거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진짜 우리나라 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5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만 명 아니 10만 명한테 개인 소화기 2개 배낭에 메고 가서 진짜 한 10만 명 투입해가지고 그 불 끄면 하루면 다 꺼요. 제 생각이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7천 명 가지고 그 불을 어떻게 끄겠어요? 소방대원 우리나라 소방 헬기도 한계가 있고 또 경찰관들은 지방 지금 쉽게 말해서 경찰들이 다 서울 와 있어. 좀 집회 그 막고 헌재 그 당장 교통 통제도 해야 되고 또 불이 가까워지는 경찰차로 다 이렇게 실어 날라야 되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경찰관들도 지금 다 서울에 와 있고 군도 투입을 못 하고 좀 답답한 그런 이럴 때 진짜 어떤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도 투입을 시켜서 무슨 부대 예를 들어서 지금 아침에 잠깐 TV에 나왔는데 군인들이 산불 그 진화 작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투입을 안 한대. 그럼 핑계예요. 그 최상병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어떤 군 지휘관들이 뭐 불이 나든 재난이든 이제 대민 그거 안 한다. 이 현실적으로 지금 닥쳤다. 제가 그때 강원도에 산불이 일어날 것도 예언을 했었는데 요번에 하도 이 국내 상황이 어지러우니까 제가 그건 보질 못했어요. 저는 느낌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의 지도자의 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가 쉽게 말해서 4.5미 앞으로 3년 동안이 불이 화가 들어오는 시기예요. 청기적으로 뱀살자라는 건 화에 해당하는 거고 내년에 말 미토까지는 어쨌든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예요. 근데 지도자가 만약에 화가 되게 많은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최상무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한덕수 이 총리 권한대행도 굉장히 화가 많은 사주. 지금 화가 많은데 올해부터 화가 또 들어와. 그럼 화가 너무 많아지니까 물이 다 말라버리겠죠.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재난이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이 참 아쉬운 거예요. 윤 대통령은 물이 되게 많아요. 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럼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산불이 안 나요. 물론 수해는 날 수 있어. 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윤 대통령 취임하고도 조금 제가 방송에서는 안 했는데 윤 대통령 해가 될까봐 방송을 안 했는데 그 수해가 좀 자주 일어나는 건 윤 대통령이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산불은 안 나요. 화가 들어올 때. 윤 대통령은 또 좋겠죠. 물이 많으니까. 항상 우리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 탄핵이 되고 나서 100일이 지난 이 100일 동안의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윤 대통령이 있을 때는 수해는 조금 있어도 이렇게 큰 재난은 없었어. 비행기가 사고를 해서 불이 타버리지. 오랜만에 비행기 사고 났죠. 그것도 최상무 권한대행일 때. 그 다음에 이 산불 다 사실 최권한대행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덕수 총리는 그 다음. 그럼 앞으로도 한덕수 총리가 불이 많기 때문에, 화가 많기 때문에 또 재난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빨리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지나보면 알잖아요. 그때는 어려웠어요. 물론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 있을 때는 서민들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게 윤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때 잘못한 게 이게 너무 오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지 수습을 하려고 국가의 빚을 많이 진 거에서 어떤 긴축 정책을 하고 뭐 이러느라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터지고 쉽게 말해서 이런 와중에서 어떻게든지 진짜 외교를 해서 그나마 외화를 벌고 막 노력을 많이 한 대통령이에요. 이게 100일 동안의 일이 쉽게 말해서 이 100일 동안에 민주당하고 이재명이 천하가 된 거예요. 이 나라 꼴이 어떠냐고요. 그리고 재난 현장에 가가지고 그 창고가 불탄다고 이 사진 찍는 쇼 하지 말고 불 끄러 가자. 그 인원이라도 좀 데려가서 불 끄러 가자. 이런 사진은 쇼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재명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는 C하라고 들었어요. C. 말하다가 C. C 발자는 못 들고 C까지는 제가 들은 거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치적으로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한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래봐야 좋을 거 없는데 불나가지고 좀 절규하는 그 국민을 상대로 저래봐야 좋을 게 없는데 그게 속뜻이 뭔지 아세요? 어차피 지금 제1당으로 해서 추경도 해야 되고 재난지원금 예를 들어서 이 재난이 나면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 예산을 갖다가 1조를 깎은 사람이에요. 민주당에서. 그러고 나서 비행기 사고 났죠. 거기에 또 뭐 수억 들어가죠. 이번에 이 산불 나서 그 돈이 어디 있냐고. 그 예비비를 깎아버렸으니. 거기에 검찰 활동비 다 없애버리고 대통령실 활동비 다 없애버리고.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마 부처님도 아마 계엄령을 때렸을 거야. 이 사법부는 쉽게 말해서 어떤 좌파, 특정 지역 또 좌파. 이게 지금 현상이 아니고 이 문재인 때 잘못을 굉장히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이 사법부, 이 판사들을 전부 다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 좌파들을 요직에 다 꽂아놓은 거야. 윗대가리만 쉽게 말해서 대법원장만 바뀐다 그래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그래서 어이없는 진짜 이 재판을 저 재판 보고요 밥맛이 없더라고. 이재명이 쉽게 말해서 무죄 판결 딱 난 다음부터 한 3시 넘었나요? 3시 40분쯤 됐는지 그 다음부터 밥맛도 없더라고. 야, 이 나라가 이 꼴이 이게 아니 말 그대로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드릴게요. 뭐 제가 정치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으로 얘기할게. 이문기를 몰랐다 알았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지금 뭐 골프를 치고 가고 이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정치 쪽에 관심이 많고 제가 어차피 정치인 사주를 풀기 때문에 뉴스를 빠짐없이 다 봐요. 근데 2021년도에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그때 경선 중이었었는데 이재명이가 치고 올라가고 이낙연이 굳이 나빠서 이제 떨어지는 상태에서 대장동에 이낙연이가 터뜨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TV에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김문기 차장이 이제 자살한 거예요. 근데 조사받다가 답이 나온 거니까 어쨌든 그랬더니 나는 김문기 모른다. 한 번 그랬으면 물론 뭐 그쪽에서 뭐 인식의 차이, 뭐 판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식의 차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모른다고 한 거는 그때는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확실하게 되는 시점이었어요.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고 이것만 넘어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끝난다. 대통령이 되면 뭐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걸 어쨌든 얘기를 한 거예요. 김문기도 모르고 그다음 국토부에서 뭐 공문이 협박 공문을 내려서 그거를 이제 모른다고 발뺌을 했는데 저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도 민법의 기본적인 건 알아요. 민법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절에 있을 때 뭐 불경하다가 이제 사회생활 나갔을 때는 민법 정도는 알아야겠다 민법을 좀 읽어봤었는데 그 사기에 대한 민법이 나와요. 이번 판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기라는 거는 이 쉽게 민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남을 속이고자 하는 1차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또 속이게끔 하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만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 이 민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그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4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 날짜별로. 그럼 한 번 속이고자 하는 어떤 행위가 있었고 또 그 행위를 속이고자 또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4번씩이나.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사기예요. 남을 속이고자. 근데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얘기했을 때 어떤 국민들이 어떤 선거에 그 영향을 주질 못했다. 그건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저도 믿었어요. 그때는 중도 보수 쪽이었는데 진짜 저렇게 협박을 해서 백현동을 인허가 해줬다. 저도 믿었어. 그러면 일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론은 또 이렇게 어떤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왜 선거에 진 사람 가지고 또 무슨 이 선거법 위반으로 거느냐.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허경영이 뭐 삼성전자 이병철인가요? 누구 뭐 내가 뭐 손해자다. 그거 한마디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거는 진짜 선거에 어떤 영향도 전혀 안 주는 내용이었어. 근데도 아마 2년에 아마 집행유예 2년 6개월인가 이렇게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허경영이는 아무 선거에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허위 발언을 했었는데도 이렇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뻔히 같이 골프 치고 같이 낚시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하고 영상통화해서 시장님하고 내가 오늘 뭐 골프 쳤는데 너무 재밌다는 그런 영상도 나오고 그 누가 믿겠냐고요. 뭐 골프를 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에 대한 영향을 줬냐 안 줬냐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그 거짓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걸 믿었다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선거법이거든요. 거짓말로 인해서 속여서 당선이 되고자 하는 자. 예를 들어서 군수들도 국토부 장관이 다리 하나 놔준다 그랬어.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그럼 바로 배지 떨어져요. 근데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가지고 직무유기를 한다. 이런 거짓말을 한 사람을 어떻게 무죄를 줄 수가 있냐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빨라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의대 대법원장이 과연 이재명이하고도 어떤 궁합이 갖고 있고 좋은지 윤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자나 전화 오시는 분들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금 해달라는 신분이 많아서 또 이제 성격이나 어떤 성향이나 이제 사주를 보면은 이제 어쨌든 윤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재명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걸 되게 알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넘어가면 이제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임명이 되는지 그걸 한번 시간이 되면 그거까지 풀어드릴게요. 아마 2, 3일 전만 해도 아주 얼굴 시커매가지고 똥 씹은 얼굴로 다니더니 또 오늘은 또 좀 쪼개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제 또 신문 보니까는 또 박찬대가 운이 나쁜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대한 지금 뭐 산불 난 거에 대해서 지원을 민주당에서 해줄 테니까 마은영이를 임명하라. 산불 지원하는 거하고 마은영이 임명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주 이 헌재 이 진보 판사들하고 좌파 판사들하고 아주 이 민주당하고 짜고 치는 아주 고스톱을 하는 것 같아요. 빨리 뭐 헌재에서 심판하라. 제가 볼 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사실 제가 뭐 예언을 하기에 저는 뭐 요즘 들어서 뭐 5대3이다 4대4다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고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기 헌법재판관 사주들 풀 때 이 사람들은 워낙 상관격이고 절대 이렇게 굽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3명 정도 절대 쉽게 말해서 이 상관이고 이 상관의 성격은 제가 잘 알아요. 이게 남이 뭐 쉽게 말해서 압박을 하거나 뭘 한다 그래서 절대 뜻을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 지금 재판관도 답답할 거예요. 어쨌든 관건은 쉽게 말해서 마은혁이에요. 이 마은혁이가 이제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성격이 겉보기에는 되게 유하지만 상관이에요. 아닌 거는 절대 아니고 화가 많기 때문에 윤 대통령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저건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탄핵한다 뭐 한다 이제 협박을 하고 이제 그 협박이 도에 이제 지나쳐서 산불 지원을 하는 것도 마은혁이 임명해야 된다. 임명을 해야만이 지원을 하고 또 이 당대표라는 사람은 내려가서 야, 저러면 좋을 거 하나도 없을 텐데 뭐 국민 상대로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제 사주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치 평론가들이 정치 평론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어떤 청기의 흐름에 따라서 진짜 이건 아닌데 이제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는데 일단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정말 조희대 대법관이 쉽게 말해서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사실 저는 이제 그 사주를 보고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면 이 사주는 이제 사주를 볼 때 정유, 병호, 그 다음에 기우, 그 다음 신은 모르고 근데 지금 화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화가 많다는 거는 제 방송 들어보면 다 알겠지만 윤 대통령은 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조희대 대법관은 윤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근데 이재명한테는 이 화가 많으면 금이 다 녹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한테는 굉장히 나쁜 궁합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면 바뀔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파기자판. 뭐 대법원 올라가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뭐 잠깐 웃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또 위증교사 그 재판이 또 시작돼요.
그 위증교사는 녹음이 있고 어차피 2심에서도 그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유죄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파기자판이란 거는 제가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 헌법에 아마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쉽게 말해서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 13명인가 14명인가 될 거예요. 저변 합의체에서 아예 재판을 해서 아예 무죄다 유죄다 하고 이제 결정 내리는 게 파기 자판. 그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평론가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게 뭐가 있느냐.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사실 드러내고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도움을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633 원칙을 지켜라. 선거법은 6개월, 3개월 최대한 빨리 하라. 그것도 지시한 사람이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그걸 드러내고 이렇게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판 지시를 딴 사건 막지 말고 이것만 집중 심리해라. 그렇게까지 대법원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떤 숨어있는 윤 대통령 있을 때, 문재인 있을 때 심어놓은 좌파 팡사들에 인해서 이게 확 바뀌었는데 이게 대법원 가면은 또 바뀔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 대통령한테 도움은 많이 되는 사주. 일단 사주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왜 도움이 되는지. 기토 땅이라는 거는 약간 습한 땅이에요. 근데 쉽게 말해서 또 오중에 있는 기토가 있기 때문에 땅은 작은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땅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 오 안에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화라는 건 땅의 지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뜨겁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또 병화가 천간에 투출이 됐고 정화가 또 천간, 그러니까 햇볕이 두 개 있고 땅의 지열이 정화가 두 개 있기 때문에 햇볕으로 인해서 계절적으로는 또 6월달이야. 양력으로. 그러면 굉장히 뜨거운 땅이에요. 그 위에 고철이 이렇게 쌓여있어. 그런데 뭐가 없냐면 나무가 없다. 시에서 나무를 얻었는지 몰라도 나무가 없고 어쨌든 땅이 뜨거우니까 이 고철도 씻어내고 햇볕도 죽이고 지금 산불 난 것처럼 비가 와야겠죠. 비가 와야 된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물이 들어올 때나 나무가 들어올 때 그늘이 돼야 되거든요. 햇볕을 막는. 그래야 땅이 식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이나 나무가 들어올 때 되게 좋다. 근데 성격적으로 이 사주에서는 이 금이 식신이에요. 식신이 두 개 있으면 상관으로 보는 거거든. 이 상관이라는 건 제가 법관사들 풀어볼 때도 얘기했듯이 상관이라는 거는 성격이 욱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다 하고 우기기 시작하면 절대 이길 사람이 없어. 끝장을 보고 이겨야 되는 성격이야. 그러면서도 일할 때는 절대 욱하지 않아요. 직업정신이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어떤 관에 대한 욕심이 많고 명예를 되게 소중히 여기고 자존심들이 굉장히 세요. 이 상관들은. 그러면서 이 화가 많으니까 머리가 굉장히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심장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머리 회전이 빨라. 분석력이 좋고 이해력이 좋고 남을 이렇게 설득을 되게 잘 시키는 사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운만 따라주게 되면 큰 관직에 오르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육친관계를 붙이면 돼. 사주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주하고 대운하고 운하고 구별하는 건 뭐냐면 이 사주라는 건 태어날 때 오행이 골고루 있으면 큰 진짜 이 군함이 되는 거예요. 튼튼한 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운이라는 건 한마디로 태평양을 이렇게 항해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워낙 배가 튼튼하면 쉽게 말해서 폭풍이 막 쳐도 흔들리긴 하지만 어때요? 침몰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주의 원국이 중요한 거고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태기를 잘 잡아서 좋은 날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사주는 어때요? 배가 허름한 배인 거야. 쪽배야. 그러면 운이 좋으면 평평하게 갈 수는 있지만 한 번만 풍랑을 만나더라도 배는 박살나겠죠. 그래서 사주 원국이 중요한 거고 이 튼튼한 배인데 운까지 잘 올라. 호와 유람선인데 대운이 비가 오고 나무가 들어와. 인생은 어때요? 순항하겠죠. 유람선 탄 것처럼 편안하게 세상을 살면서 재물도 갖고 권력도 갖게 되고 직업운도 좋아지고 이렇게 항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는 거는 어떤 점을 본다 생각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그걸 좀 피해가는 그걸 보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이 앞일을 모르잖아요. 우리 같이 청기를 보는 사람은 앞일을 대충 알아요. 증권 같은 경우에도 뭐가 올라갈 줄 다 알아. 증권도 예를 들어서 목화토금수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5개 종목 중에서 하나만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목이 없어. 그러면 목이 들어올 때 그 주식은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주가 화가 없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에 만약에 대주주야. 그러면 이 물이 들어올 때 항상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주식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오행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는 건 뭐냐면 이 직장 생활들은 운의 변동이 아주 크진 않아. 장사하는 사람들은 운의 변동이 커요. 만약에 이 사주에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럼 물이 들어올 땐 손님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무가 들어올 때도. 근데 손님이 하나도 없고 짜증나고 막 일이 안 돼. 그럴 때는 화가 들어올 때인 거예요. 일진에서. 거기에 차이가 매일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워낙 사주가 튼튼한 사람은 기본적인 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운에 따라서 돈을 벌고 손님이 없고 이것도 이 오행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육친관계를 붙이면 이 땅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땅이 넓어지면 물이 마르겠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은 거야 이렇게. 이걸 역학에서는 군겁쟁제라고 그래요. 재성은 없고 내 재물을 서로 놀아먹는다 이렇게 생각. 반대로 아버지가 재산이 굉장히 많아. 근데 형제간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 물을 갖고 어때요? 서로 놀아먹어야겠죠. 우리나라는 1대1대1이야. 그럼 10억을 가졌으면 자식이 10명이면 1억씩 밖에 못 갖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친구들도 도움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는 절대 애인을 친구 만날 때 데려가지 않아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이고 여자고 채물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여자를 데리고 나갔어. 그럼 이 땅이 많으니까 서로 이 노리겠죠, 이 물. 그래서 이런 사주는 질투심이 강하고 친구들 앞에서 절대 애인을 잘 안 보여주는 스타일. 반대로 맨 친구 만날 때 여자 애인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 반대. 땅은 작은데 물이 되게 많아. 그럼 친구를 믿는 거야. 날 도와줘서 이 물을 갖게 해줘 이렇게. 그것도 다 성향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철이 이게 식신상관이에요. 상관격. 근데 월에 있으면 진상관이라 그래. 이 진상관은 뭐냐면 이 옷가게 하는 상인들도 다 알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알아. 진상관을 관자를 빼고 진상 그러죠. 옷을 사러 왔다가 맨 옷 그냥 하루 그냥 10벌 입어보고 그냥 가. 그럼 저 진상 싸가지가 없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상관들은 좀 싸가지가 없다. 근데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나요. 그 대신에 본인이 자기가 필요한 건 절대 안 사. 필요 없는 건 안 사. 그래서 많이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거든. 왜냐면 이 물이 나한테 되게 필요하거든. 이 돈이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야. 헛돈을 안 쓰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쉽게 말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 또 이런 사주에 비슷해요. 그 때문에 긴축을 되게 잘한다. 쓸데없는 돈은 잘 안 쓴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물이 말라버리겠죠. 그럼 이 햇볕은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엄마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마로 인해서 어때요? 물이 말라버리니.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엄마 아빠를 태어나면서 조금 갈라놓는 사주예요. 왜냐면 화가 많고 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태기를 잡으면 부모가 사실은 이혼을 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 화가 한번 20살 전에 화가 한번 들어왔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부모를 갈라놓는 사주가.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물나무로 살았어요. 계속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뭐 지금 좀 이따가 이제 대운을 풀어주겠지만 지금 현재를. 그러면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이 고철이 쌓이게 되면 남을 죽겠죠. 이게 표현인 거예요. 식신상관이라 욱하고 또 내가 일단 화가 났을 때는 절대 안 지는 성격이에요. 굽히지 않아요. 여자 사주가 만약 이런 사주 같으면 이 목이 남편이 되거든. 그럼 이혼하거나 사별하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 상관 사주들이. 그래서 상관 사주들이 그 대표적인 게 전현희. 둘 다 판사였는데 아마 88고속대로 스님하고 같이 가다가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게 상관 사주예요. 남편을 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남자 사주에서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관운이 되고 직장, 명예, 자존심, 체면. 그럼 이 나무가 그늘이 되니까 땅을 시켜주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세겠죠. 체면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직업을 되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욱하지 않아. 일할 때. 이런 사주는 부인한테 되게 평소에는 잘해. 근데 건들면 아주 눈물을 쏙쏙 빼 아주 이길 때까지 아주 괴롭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게 상관의 대표적인 성격. 제가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물하고 나무가 필요하죠. 그럼 윤 대통령이 물이 되게 많아요. 윤 대통령 사주는 땅이 작은데 햇볕이 없어. 물하고 서리가 잔뜩 앉아있단 말이에요. 항상 겨울철에 나빠요. 그럼 이 물이 많기 때문에 국가 재난은 최소한 3%는 안 나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있었으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국가가 사람이 쉽게 말해서 폭탄 터진 것처럼 불길이 번져가지고 한마디로 휴게소까지 다 태우고 절을 다 태우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냥 비만 내리길 바라고 있어. 지금 쉽게 말해서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행안부 장관이 쉽게 말해서 탄핵이 되고 뭐 없는 상태. 국방부 장관은 차관이 운명하고. 근데 국방부 장관이 지금 군부대에다 야! 지원해! 누가 들어? 한 권한대행도 쉽게 말하면 권한대행이에요. 이 국군통수권자가 지금 구치소에 나와 있지만 지금 손발이 다 묶인 상태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민주당 또 패널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계엄령을 윤 대통령이 내렸지 않냐. 그러면 이런 비상사태, 이 산불이 크게 나야 비상사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지나봤잖아. 29명을 탄핵시켰어. 그것도 행정부에 있는 검사, 감사원장 완전히 마비시켜 놓은 거예요. 나라를. 정말 진짜 재난사태인 거예요.